안녕하십니까. 마크맨들의 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뒷이야기 풀어줄 마크맨들 나와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서혜린 기자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혜린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소식을 속속들이 취재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옆에는 지난주에도 만나본 윤석열 후보 마크맨 정주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희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여야 대선 후보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표심 구애를 위해 그리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전북으로, 윤석열은 울산으로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지금쯤 전북 남원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겠네요. 이번 주도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특히 어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정세균 총리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특히 재미있었던 부분은 두 사람이 손을 꼭 맞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면서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부로 골든 크로스를 달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덕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세균 전 총리의 고향이 전북 진안입니다. 그런 만큼 지역민들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후보로서는 정 전 총리와 손을 맞잡는 모습을 통해서 지역 민심에 구애하려는 그런 포석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사진 한 장, 밥 한 끼 이런 것도 참 정치적인 의미를 주잖아요. 네. 이 만찬 메뉴가 뭐였나요? 네, 두 사람의 선택은 떡갈비였습니다. 떡갈비는 비빔밥과 떡갈비 그리고 파전이 나오는 식당의 대표 메뉴였는데요. 특히 비빔밥의 경우에는 화합의 상징으로 많이 거론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보와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음식 메뉴를 통해서도 화합 그리고 원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재밌는 부분은 식당 이름이었습니다. 식당 이름이 종로식당이었는데요. 종로라는 곳은 정세균 전 총리의 지역구였죠. 정세균 전 총리는 15대 때 전북 진안에서 처음 출마를 한 다음에 16대와 17대 그리고 18대까지 내리 4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대와 20대 때 내리 당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거물 정치인으로 등극을 했죠. 종로가 정세균 전 총리를 키워준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전 총리도 식당 이름에 대해서 하필이면 이름이 종로회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가운 기색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총리들이 것이라든지 정말 많이들 환영해 주시고 고맙네요. 뭐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도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지금은 종로회관이에요. 맨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이름까지 아주 신경 써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도 이번 주에 사실은 충청도 돌고 했는데 사실은 더 관심 가는 일정이 이준석 대표를 잡으러 간 울산 아니었겠습니까? 네, 먼저 어제 하루 서울과 제주 그리고 울산에서 일어난 일을 짧게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네, 이게 불과 12시간 사이 벌어진 일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기고 잠행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봉합이 됐습니다. 그동안 취재를 종합해 봤을 때 이 대표가 가장 감정이 상했던 부분은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이용하려 한다고 윤 후보에게 말했다고 보도가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실용적이고 알뜰한 선거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왔었습니다. 이 대표가 나이는 30대지만 그동안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거운동 경험도 많고 또 직접 뛰어보기도 했고 또 많이 도와줘 봤기 때문에 이 선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왜곡하는 이 윤핵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감정이 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지난 선대위에서
사무총장 교체건부터 해가지고 이 대표가 비토했던 이수정 교수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더해 윤핵관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갈등이 봉합돼서 이 대표의 자맹의 시작점이었던 부산에서 선거 유세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면에는 사진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그리고 뒷면에는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라고 프린트된 커플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윤 후보 생일이라서 고깔 모자도 함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민주당 출입 기자로서 가장 주시해서 보던 대목이 김종인 전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김종인 전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구원투수로도 등판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류가 커졌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으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김종인 대표의 합류 발표 그게 저는 귀에 딱 들어왔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공식 브리핑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식당 2층에서 이제 카메라가 없는 상태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위원장을 수락을 했다. 이렇게 먼저 말해서 기자들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 수락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차차 말하겠다고만 했는데 알아보니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도중에 함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 야당팀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정주희 기자도 그렇고 김수강 기자도 어제 밤 늦게까지 상황 챙기느라고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여당팀 일원으로 보자면 저로서는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의도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2주 동안 지난했던 일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원래 이렇게 될 그림이었나 이런 좀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떡갈비 만찬 메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매듭을 풀어낸 어제 만찬 메뉴는 언양 불고기와 맥주였습니다. 결국은 이 원팀을 위한 그림을 만들기 위한 큰 행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 해결이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준석 대표의 표현을 빌려서 이 고래와 새우, 윤석열,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이 세 사람의 갈등은 봉합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의 분위기도 급속도로 누그러졌는데요. 홍 의원과 만찬 회동을 3시간 40분 했다고 알려졌는데 저희 취재진을 비롯해서 이 만찬 회동 장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홍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이 윤 후보가 담백한 면이 있더라 또 표현하면서 선대위를 슬림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후보의 다소 비판적인 이 청년의 꿈이라고 하죠. 홍 후보가 만든 플랫폼 여론도 홍 의원이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목리 부리는 모습은 싫다. 또 백의종군하겠다. 이러면서 조금 답변이 변했습니다. 또 같이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요. 아직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제 윤 후보 측은 일단 극적인 봉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후보 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와는 손은 이렇게 잡았는데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 고향인 영광을 갔는데 이름만 4번 부르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무척 공을 들이긴 했는데 영광에 가서 영광이 낳은 거물 이낙연 전 총리를 잘 모시고 새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는 일정은 실제 논의가 됐지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당초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라는 게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당 내에서는 경선에서 비롯된 그런
앙금이 아직도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설왕설래도 있었죠. 그런데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등장이 마지막을 위해 남겨둔 히든 카드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2% 내지 3%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갈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줄 타이밍은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대선 막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할 때 그때 멋있게 등장해서 딱 힘을 실어준다. 뭐 이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낙연 전 총리도 의중에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판세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큰 판을 읽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히든 카드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워낙에 박빙 승부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단한 원팀을 만드는 팀 쪽으로 이 무게중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제의 2편, 오늘의 4편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모로 전쟁입니다. 이제 선대위를 양측이 다 띄웠기 때문에 이 선대위에 어떤 인물들을 채워 넣느냐가 이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입 경쟁이 치열한데 참 공교롭게도 사람에도 찜이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찜한 인사를 민주당이 데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 전 MBC PD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김영희 전 PD의 경우 몰래카메라와 칭찬합시다, 양심냉장고, 그리고 나는 가수다 등 추억의 프로그램을 만든 스타 연출가인데요. 사실 김 PD에게 손을 먼저 내민 건 국민의힘이었어요. 3개월, 4개월 전부터 구애를 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으로 홍보 책임력을 맡기겠다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 PD는 그러면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대답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홍보 책임력으로 임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 책임을 하게 되니까 약간 붕 뜬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선회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 PD의 설명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공을 들인 것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주말에 김영희 PD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낮도 아닌 밤 8시에 가서 1시간 동안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이걸 저희 기자들 표현으로 하면 뻗치기라고 하는데 그 중요 취재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집 앞이나 사무실 앞에 찾아가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그런 방식을 송영길 대표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김 PD가 여기에 탄복을 해서 집 앞에서 송영길 대표를 만났고 집 근처에 호프집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송 대표의 노력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끈질긴 구애가 통한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될 때까지 한다. 이런 돌쇠 스타일이 이번에 빛을 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청년들도 영입을 했던데 여기서도 겹치기 시도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누로 어소시에이트 대표가 바로 그 인물인데요. 민주당이 영입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발끈했어요. 그 영입 전날에 김윤희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돕고 싶다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찾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력서도 전달했고 박 의원은 그 선의를 받아들여서 당에 그 이력서를 전달했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 영입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 이력서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 정 기자, 마치 이 국민의힘이 계속 인재를 민주당에 뺏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이 영입 작업이 국민의힘은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허탕을 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원팀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 이 인재 영입에는 집중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래 싸움에 도망간 새우까지 가세를 하면서 인재 영입에 신경을 좀 집중할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어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김영환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인재 영입을 맡아서 신용현, 김수민 전 의원 등을 영입했던 인물인데요. 통화를 해봤는데 김윤희 씨나 김영희 전 PD나 모두 뺏긴 것이 아니라 보류 중인 인사들이었는데 민주당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민의힘 인재 영입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기업처럼 시스템으로 이뤄지겠다. 이렇게 좀 국민들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인물을 접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과 인사 시스템,
이 두 키워드를 좀 종합해 보면은 그런 종합된 인물이 1호 영입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청년, 중년, 노년 또 이렇게 가리지 않고 각 연령층과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비장의 카드가 누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결이 다르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 좀 영입 과정에서 깜짝 놀랄 인재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흘 만에 낙마를 했잖아요.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여당팀이 조동현 교수 영입 발표 전에 정말 가열차게 취재를 했습니다. 과연 인재 영입 1호가 누구냐 이런 취재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송 대표가 이름은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유레카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한 태도 그리고 기대감에 찬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현 교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송 대표가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하나하나 보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고 하죠. 그 사이에 조동현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서 사임을 암시하는 글을 썼고 그 다음 날인 어제죠. 어제 아침에 송영길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사퇴하겠다 이런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뒤 어제 오후에 선대위는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했고요. 일단 조동현 교수에 대한 논란은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당내에서는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정치인과 공인에 대한 도덕성 잣대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 질문이 논란 과정에서 계속 제기가 됐지만 그 해답은 아직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거철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야가 정치권 밖에 새 인물을 찾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당 내에서 정치인을 키우는 시스템이 단단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 양성 체계를 갖추는 것을 등한시하고 외부 인물을 찾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이런 영입과 낙마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도 이번에 영입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수정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철회 요청을 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당초 이제 원했던 거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을 이제 그런 거를 표시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이제 이수정 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도 이 대표는 윤 후보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철회를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윤 후보와 이 대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영입 인사를 놓고 충돌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 인재 영입전이 펼쳐질 텐데 누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딱 맞는 인재를 영입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의 소소하지만 재밌는 이야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서 기자가 이재명 후보 뒷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네, 제가 정한 키워드는 이재명은 올빼미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존 정치 문법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기존 문법과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 회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후보가 되면 아침에 상황실장과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불러 모아서 그날의 기조 등과 관련돼서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걸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후보가 밤 늦게까지 SNS를 점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후보가 직접 밤 늦게 댓글을 확인하는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라는 말은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늦게 자는 새가 먹이를 잡는 그렇죠. 케이스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뒷이야기도 알려주시죠. 네, 쩍벌남은 이제 그만 이런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 입문할 때부터 이 앉을 때 다리를 좀 많이 벌리고 앉다 보니까 쩍벌남이라는 부정적인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이 첫 지방 일정이었던 충청도 일정에 제가 동행을 했는데요. 윤 후보가 간담회 같은 데서 앉아 있는 뒤쪽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보이진 않지만 기자들이 다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저도 이제 거기에 한 명이었는데요. 좀 이제 느낀 게 윤 후보가 굉장히 쩍벌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벌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므리시더라고요. 또 무의식 중에 다시 벌리셨다가 다시 오므리고 이런 거를 보니까 굉장히 쩍벌을 의식하고 있구나 느껴졌고
또 이제 천안에서 한 그 청년 간담회 영상도 보면은 다리 사이 간격이 굉장히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참모한테 듣기로는 윤 후보가 다리를 벌리기 어렵게 이렇게 옆이 이렇게 막혀 있는 의자에 앉더니 쩍벌을 신경 쓰지 않아도 좋네라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윤 후보의 다리 각도를 좀 잘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보들의 뒷이야기까지 알아본 이번 주 마크맨들의 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숨겨진 뒷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